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과 세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영국의 AI 칩 디자이너 그래프코어가 일본의 소프트뱅크에 인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거래는 영국의 AI 칩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미 2016년에 영국의 또 다른 칩 디자이너 ARM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리더십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협력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과 필리핀 간의 상호 접근 협정과 같은 이니셔티브들이 그 예입니다. 미국과 나토 관계자들은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퍼포먼스 트레이닝 회사 노블이 최근 해고된 나이키 직원들에게 자사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며 나이키를 겨냥한 비판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나이키는 최근 혁신 부족과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 시청해주세요. BBC 영국 인공지능 AI 칩 회사 그래프코어가 일본 대기업 소프트뱅크에 인수되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구체적인 인수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2020년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평가된 20억 파운드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그래프코어의 대표 나이젤 투는 둘이 팀에 대한 엄청난 찬사라고 말했지만 이번 거래는 영국이 AI 칩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프코어는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콜로서스 시리즈 칩은 강력한 컴퓨터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2020년의 높은 평가 이후 매출이 둔화되었고 2022년에는 노르웨이, 일본, 한국에서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2023년에는 주요 투자자인 세쿼이아 캐피탈이 회사의 지분 가치를 완전히 상각했습니다. 그래프코어의 경쟁자로 여겨졌던 엔비디아는 크게 성장하여 잠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리더십에 덜 의존하고 자체적인 이니셔티브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선박이 필리핀군을 공격한 사건에 대한 지역 내 대응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때 설정한 목표를 지원합니다. 엘리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융합은 항상 미국에서 시작하거나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ATO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더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동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를 불가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부상했으며 한국은 NATO와 항공 자격증을 체결하여 공중 전투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IP4 지도자들과 만나 중국의 러시아 방위 산업 기반 지원에 대한 공유된 우려를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유럽 지도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가 NATO에서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의 발언은 정치적 어리석은 시즌 내 캠페인 수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이 트럼프의 극단적인 충동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트럼프는 NATO의 중요성을 자주 의문시했으며 유럽 동맹국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반대하며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친분을 자랑합니다. 민주당원들은 트럼프가 재선되면 NATO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이 급격히 변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NATO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가 NATO의 번조 규율자라고 주장합니다. 토론토 스타 워싱턴 AP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4개의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목요일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군사동맹과 태평양 파트너들이 공유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 지도자들이 연속 3년째 나토 고위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허위 정보,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에 대한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우리의 안보는 지역적이지 않다. 글로벌하다며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안과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참석을 환영하며 지역 간 위협과 도전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평양의 도발 같은 상호 연관된 도전에 직면했을 때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들 간의 조랜 협력 기반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나토와의 협력 프로그램에 서명했으며 호주는 우크라이나에 거의 2억 5천만 호주 달러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중국은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에 반대하며 이는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미국 국방장관 플로이드 오스틴이 최근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인권 문제와 캄보디아 내 중국의 군사 존재라는 두 가지 주제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대신 오스틴은 상원의장 훈센, 총리 훈마넷, 국방장관 티아 세이하와 만나 미국 캄보디아 군사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미국이 캄보디아 내 중국의 군사 존재에 대한 우려로 2021년에 취소된 캄보디아 사관 생도들의 미국 군사 교육 프로그램 접근을 재개할 가능성을 포함한다. 미국의 최근 유화된 접근은 러시아-북한 관계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획득하여 군사위성, 극초음속 미사일 및 다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미사일은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려워 미국과 동맹국의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이 중국에게도 우려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정화되면서 미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러시아-북한 동맹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야후 US. 나이키의 대규모 해고 이후 퍼포먼스 트레이닝 회사 노블이 해고된 나이키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노블은 최근 해고된 나이키 직원들을 초대하는 글을 X에 게시했다. 나이키는 오레곤주 비버튼 본사에서 2차례의 해고를 통해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했으며 이는 주로 고위직에 집중되었다. 노블은 우리는 역경이 성격을 만든다고 믿는다며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나이키는 최근 혁신 지원과 주요 카테고리에서 다른 브랜드와의 경쟁 증가로 비판을 받고 있다. 노블은 나이키의 역사적이고 서사적인 경주를 축하한다며 하지만 위대한 운동선수와 상징적인 브랜드도 결국 은퇴한다고 말했다. 노블도 2023년 5월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고를 겪었다. 나이키는 3년 동안 최대 2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조직을 간소화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고를 단행했다. 나이키는 2025 회계연도가 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매출이 중간 한 자릿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블은 나이키의 해고된 인재들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언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호주 해군의 새로운 다목적 호위함 함대 구축을 위한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한국은 다시 한번 방위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선호 부국방부 장관은 캔버라에서 AUKUS 필러 2 프로젝트와 공동 군사훈련 및 사이버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호주와의 양자 및 다자 간 사이버 훈련을 제안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하는 상황에서 유엔 제재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해군의 협력 강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임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은 호위함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하나는 최근 호주 육군의 첨단 보병 전투 차량 프로젝트에서도 독일의 라인메탈을 제치고 승리한 바 있습니다. 야후 US. 나이키는 최근 몇몇 주요 경영진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톰 클라크는 전략 성장 이니셔티브의 선임 고문으로 승진했으며 존 호크가 고급 혁신 기능을 맡게 되었습니다. 나이키는 현재 혁신 지원과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리더십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고위 관리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나이키는 도매 부문에 다시 집중하며 2025 회계연도는 전환기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매출 감소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의 전망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매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워싱턴에서 열린 NATO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의 회담에서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지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NATO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공유된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인공지능, 허위 정보 및 사이버 보안에 관한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NATO와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은 중국에 대한 단합된 메시지를 통해 베이징의 현재 경로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NATO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한국, 뉴질랜드 및 호주의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무기 이전과 중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우려를 논의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에서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국방부와 3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차량 계약을 체결했다. 루마니아는 K9을 도입한 9번째 국가가 되었다. NATO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등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방산 수출액은 173억 달러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의 만남에서도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유엔은 세계 인구가 2080년대에 103억 명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의 낮은 출산율 때문이며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1990년보다 평균적으로 한 명의 아이를 덜 낳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까지 63개국의 인구가 이미 정점을 찍었으며 2054년까지 48개국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26개국은 2054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등 9개국은 2024년부터 2054년까지 인구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보고서는 인구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BC, 캐나다의 텍 리소스는 스위스의 글렌코어의 철강용 석탄 사업을 73억 달러에 매각했다. 이로 인해 텍은 핵심 광물과 에너지 전환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글렌코어는 텍의 전체 인수를 시도했으나 캐나다 정부는 경제적 민족주의 우려로 이를 거부했다. 텍은 이번 매각으로 얻은 자금을 통해 구리 생산을 30% 증가시킬 계획이다. 글렌코어는 밴쿠버의 엘크밸리 리소스의 본사를 유지하고 캐나다 인력을 유지하겠다는 조건을 수락했다. 이번 거래는 텍의 철강용 석탄 사업을 일본과 한국 기업에 일부 매각한 후 마무리되었다. 야후 US. 삼성은 AI 기반의 웨어러블 기술 혁신을 통해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수면 행동 모니터링에서 생리주기 추적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갤럭시 링은 파리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되었다. 이 스마트 링은 24시간 착용 가능하며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와 완벽하게 통합된다.
갤럭시 링은 수면 패턴, 심박수 변동성, 활동 수준 등 주요 건강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내장하고 있으며 삼성의 AI와 알고리즘을 사용해 개인화된 건강 통찰력을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 바이오 피드백 기능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와 호흡 운동을 지원하며 다양한 운동 활동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 갤럭시 링은 삼성 헬스 앱과 연동되어 모든 건강 데이터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목표 설정과 진행 상황 추적, 개인 맞춤형 추천 기능도 제공한다. 가격은 $399, 99부터 시작하며 물 저항성은 10ATM으로 샤워나 수영에 적합하다. 배터리 수명은 최대 7일이며 휴대용 충전 케이스와 무선 이어버드도 제공된다. CNN NATO는 러시아와의 광범위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소유한 유럽 내 인프라를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던 유럽은 중국 투자회사의 인프라 자금 지원을 큰 혜택으로 여겼다. 그러나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전쟁과 중국의 러시아 지원 경고로 인해 NATO 회원국들은 이러한 투자를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베이징이 유럽 내 인프라를 사용해 러시아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잠재적 갈등에 대비해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NATO의 공동 선언문에서는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 협의를 통해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 하에 수십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받았으며 전쟁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인프라는 국가화되거나 긴급 보안 조치 하에 운영 통제를 임시로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 자산 매각 사례를 선례로 들며 고급 기술 분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NATO 회원국들은 중국 소유 인프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들은 NATO가 중국에 맞서기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디펜던트 로리 맥길로이는 US 오픈에서의 아쉬움을 딛고 스코티시 오픈 타이틀 방어전에서 강력한 출발을 보였다. 파인허스트에서 5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놓친 후 처음으로 출전한 맥길로이는 르네상스 클럽에서 5언더파 65타를 기록하며 선두 토마스의 3타 뒤진 위치에 올랐다. 토마스는 62타로 무결점 라운드를 마쳤으며 13홀에서 8언더파를 기록했지만 마지막 5홀에서는 파를 기록했다. 맥길로이는 세 번째 홀에서 이글을 기록하며 5개의 버디를 추가했지만 마지막 5홀에서 좋은 기회를 놓쳤다. 그는 경기 후 골프가 항상 쉽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샷을 몇 번 쳤다고 말하며 전반적으로 좋은 출발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토미 플리두드는 오랜 동반 캐디 이안 피니스의 복귀를 기뻐하며 우리는 오늘 훌륭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홈팬들의 사랑을 받는 로버트 맥킨타이어는 5개의 버디와 2개의 보기로 68타를 기록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육도 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육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의사 결정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육도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육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육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육도 브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Waking up to wonders, checking nature blunders. Got our rockets flying while the oceans are sighing.